네, 안녕. 네, 안녕하세요. 예. 다크서클님 어서오세요. 예, 분수자님 구독 고맙습니다. 예, 분수자님 어서오세요. 네. 네, 곧바로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681회 억서울타임즈쇼 2023년 1월 8일 인올리 폭등코인 두 번 상승 열차 타고도 18만원 손실난 인드라 VOA, RFA, 성렬영, 아침한개, 나경원, 유정복, 국토전략 서정욱, 어전 홍영님, 백년전 TV, 괴이득 젊은시가 히치얼리즘 안될 과학 이런 제목입니다. 그 성렬영, 김훈, RFA, VOA, 아침한개, 방위사업청, 국토전략 안달과 괴이득, 김단태, 백년전, JM, 나경원, 유정복, 소박사, 서정욱, 홍영님, 어전 히치얼리즘, 젊은시각, 배승희 이런 제목입니다. 네. 자, 오늘 지난번 주제부터 얘기할게요. 지난번 주제를 인드라가 주제로 딱 정해놓고 얘기를 정작 안 했어요. 네. 그 2024년 미국 민주당 2기 정부가 왜 통일한국을 필요로 하나? 뭐 간단하죠. 인드라가 여태까지 얘기했던 주장 그대로 간다면 미국 민주당의 대선 승리를 위해서는 예, 그 안보와 경제, 국제 문제와 그 국내 경제 이 두 가지 를 뭔가 이렇게 업적으로 내세워야 한다는 거죠. 그래야 이제 안정적으로 미국 민주당 2기 정부가 들어선다. 뭐 하나 더 조건을 얘기한다면 그 이든영 인드라가 이든영을 매우 좋아하지만 연로하시니까 차기에 다른 민주당 후보에게 넘기는 것이 좋다. 이게 세 가지 조건입니다. 이랬을 때 이 새로운 미국 민주당 후보가 인지도가 낮을 수가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떤 자신의 어떠한 커리어보다 만약 그분이 여성이라면 미국 민주당의 지지세를 이든영의 업적과 그 아름다운 퇴장, 아름다운 은퇴 이것들을 해주기 위한 어떤 가장 좋은 방법은 2024년부터는 세계 경제가 풀리죠. 그 인드라가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2024년부터 경제가 풀립니다. 미국은 금리 인하할 거고 23년에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2024년 줄곧 강조했습니다. 금리 인하하고 달러가 지금 데드 크로스 발생했지만 지금은 하나 일시적인 것이고 인드라 볼 때는 내년부터 달러 인덱스가 지금 강달러에서 중립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모든 어떤 세계 경제가 하나씩 다 풀려간다. 이렇게 말씀드렸고 두 번째로 이제 국제 문제에 있어서 어떤 이든영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것은 이전 그 대통령이었던 럼프와 비교해서 한반도에서 무언가를 해낼 때 어떤 대비 효과가 가장 크다. 럼프 국제 문제 하면 모르는 사람들은 아브라함 협정 모르거든요. 사실은 중동 문제에 아브라함 협정은 럼프가 잘했거든요. 근데 이제 그거와 대비해서 뭔가를 확실하게
하려면 예, 베스트 프렌드, 럼프의 베스트 프렌드 반쪽 정운이 아웃되는 어떤 프로그램이 가동될 수밖에 없다. 그래서 통일한국의 어떤 가시적인 2025년부터 인드라 출곧 수년간 계속 강조했던 세계 최초로 2025년부터 국유본의 분단 체제 전략이 가성비가 떨어질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때문에 2025년 이전에는 어떤 통일을 얘기하지 말자. 속으로만 생각하자. 준비만 하자. 이렇게 계속 강조했죠. 그러나 이제 2025 선거는 미국 선거는 11월에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통일의 징조, 통일 임박 이런 어떤 것들은 24년 대선 직전에 무언가가 보여주어야 된다는 얘기죠. 2025년 설사 통일이 안 될지라도 무언가 가시적인 뭔가 성과가 내년에는 나타나는 것이 어떤 미국 민주당 2기 정부가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모습이 될 수 있다. 이런 게 지난번에 이제 강조하려고 했었는데 분량이 많다 보니까 그냥 넘어갔어요. 이해해 주시고요. 이 정도로 주제 얘기했고, 이제 두 번째 오늘 주제인 코인 얘기. 일단 한 잔. 코인 얘기하면 인드라만의 재밌는 얘기가 많을 것 같습니다. 폭등 코인 2번 상승 열차 타고도 18만원 손실이 난 인드라가 생각해도 어이가 없네. 아니 폭등 열차 탔는데 왜 손실이 나? 제가 작년에 7월부터 코인을 시작했는데 제가 작년에 마지막에 이제 돼가지고 그때부터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마지막에 8만원 손해봤었는데 그때부터 인드라가 뭐 투자의 방식을 바꿔서 그런 것 같아요. 가구터님 어서오세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어땠냐면은 인드라의 투자 방식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1000만원 있다 칩시다. 1000만원을 한꺼번에 올인하는 방식이 아니라 코인이 위험하잖아요. 변동성이 크고. 그러니까 10분의 1만 100만원만 맨 처음에 맛보기로 딱 투자를 해요. 근데 그 전에 투자하기 전에 좀 연구를 하죠, 인드라가. 그래서 들어갈 타이밍이다 생각해서 들어갔어요. 그러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은 이제 손절을 하는데 대부분 저도 그렇고 인드라는 특히 저녁에는 손님이 많잖아요. 특히 주말에는. 그러다가 손절 타이밍을 놓쳐버리는 거야.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보고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내가 한 3-4천원 손해보고 말자, 그거 팔자, 딱 그 인드라가 이제 생각하고 들어갔잖아요. 근데 생각대로 안 된 거야. 그럼 내 인드라 생각대로 안 됐으니까 빨리 팔고 나온다, 손절한다. 그런데 제가 그러한 타이밍을 놓쳐버린 거야. 이미 손절하기에도 그냥 갑자기 막 그냥 한두 시간 만에 갑자기 폭락 확 하잖아요. 내리꽂잖아요. 3-4% 폭락 이래버리면은 그런 걸 많이 겪었어. 인드라 초반에 비트코인이나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 하는데 들어갔는데 막 바빠가지고 막 저녁에 막 하고 딱 보니까 7-8% 폭락 이러는 거예요. 이거는 뭐 손절할 수가 없잖아.
물타기를 한 거죠, 계속. 예, 그러다 보니까 처음에, 예, 제가 했던 방식은 맨 처음에는 1,000만 원이면 100만 원만 찔렀고 손절타임을 넣었어? 그러면, 예, 100만 원을 더 넣어. 예, 그 200만 원이 되는 거죠. 근데 200만 원이 됐는데 또 떨어지네? 그 400만 원, 예? 또 떨어져. 800만 원. 아, 1,000만 원이 아니죠. 1,000만 원 기준으로. 그런 식으로, 예, 가지고 있는 코인과 현금을 계속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물타기를 했음에도 잘 안 돼가지고, 예, 최대치가 인드라가 마이너스 90만원? 예, 마이너스 90만원까지 간 적이 있어요. 그 여러분 방송할 때 한번 얘기한 적 있잖아요. 아, 그래가지고 그냥, 예, 있는 돈 싹 다 올인하고, 예, 방송하고, 아, 그냥, 예, 피곤해가지고 잤는데 아침에 일어나니까 플러스 20만원이 돼 있더라. 그런 적 있었잖아. 그런 식으로 인드라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다 보니까 그냥 물타기를 계속해가지고 버티니까, 예, 마이너스 90만원이 하루아침에 플러스 20만원이 되는 걸 경험했다. 예, 이런 말씀 드렸죠. 근데 이제 인드라가 이게 갑자기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예, 연말부터 인드라가 손절을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요. 주식도 마찬가지죠. 인드라가 이제 연말에 그 배당금 먹겠다고 인드라가 맨날 강조했잖아. 기아자동차, 현대자동차, 현기차, 현기차 우선주, 예, 기아차 우선주 샀는데 그거를 그냥 계속 가지고 있었으면 인드라가 손해는 안 봤던 것 같아요. 한 오늘 기준으로 본다면, 예, 손실은 안 봤을 것 같아요. 근데 왜 인드라가 그렇게 갑자기 막 그 조급증에 걸렸는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간에 지금까지의 인드라가 대략 연말부터 지금까지 총 손실이 한 100만원까지는 아니고, 예, 예, 한 70여만원 정도 될 것 같아요. 합쳐서 코인하고 순식가고 합쳐서 그냥 크리스마스 때부터 지금까지 단 보름 동안에 70만원이나 손실을 봤습니다. 그게 모두가 가장 큰 원인이 손절이 있었어요. 예, 인드라가 그냥 하루만 더 참았으면 되는 건데 왜 손절했을까? 스스로 생각해도 납득이 안 갑니다. 자, 그건 거기까지 얘기하고, 두 번째는 뭐냐면 인드라가 오늘 많이 생각한 건데, 인드라가 누군가의 아바타가 아닐까. 이 세상은 시뮬레이션 우주고 누군가 무슨, 예, 판타지 소설에 나타나는 그 성자 소설 있잖아요. 누군가가 인드라를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재미나게 인생을 살아보라고 한 게 아닐까 생각할 정도로 인드라는 왜 이렇게 어처구니 없는 실수를 할까. 예, 그러한, 그리고 너무너무 우연이 많다라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그거를 인드라가 실전 투자 구라, 예, 실전 투자, 예, 이런 얘기죠. 예, 뭐죠? 그 인드라 같은 사람을 똥손이라고 하잖아요. 예, 그 똥손, 이런 관점에서 그렇게 빗사이로 막 가는, 예, 왜 그렇게 할까 생각하면, 인드라가 뒤늦게 생각하면 어이가 없을 지경이에요. 하여튼 간에 실수를 많이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재미난 얘기들을 좀 해보겠습니다. 인드라가 이제 두 번 폭등 코인을 탄 건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요즘 그 어피트 기준으로 가장 핫한 종목이 이더리움 클래식이에요. 뭐 이더리움과 이더리움 클래식 뭐 차이가 뭐냐, 그런 건 뭐 코인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 인드라가 이제 종목을 삼는 거는 그냥 세 가지예요. 다른 건 잘 몰라요. 제가 모르고, 네 가지.
예, 투자했던 건 여태까지 도지코인, 그 다음 비트코인, 이더리움 클래식 이 네 가지만 취급하고 다른 거는 모르고, 예, 이렇게 관심도 없어요. 예, 모르기도 하고, 예, 딱 이 네 가지만 제가 이제 참고하고 보고 있는데, 그 이더리움 클래식을 하게 되면서, 예, 지금, 예, 총 18만원 손실이 났습니다. 근데 두 번이나 폭등 코인을 실제로 탔는데 왜 마이너스 18만원이야? 그 얘기를 인드라가 지금부터 얘기할게요. 그냥 재미삼아 저런 인간도 있다더라,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인드라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뭐냐면은 인드라가 크게 손실 본 게 그 30만원 손실 본 게 제일 컸어요. 30만원 손실 본 게 어떻게 된 거냐면, 인드라가 그 이더리움 클래식을 단타 치다가 새벽에 단타 치다가 물렸어요. 예, 물려가지고, 예, 그거를 이제 물타기 한다고 계속 물타기를 했어요. 예. 근데 막 24,000원에 물린 24,000이라고 생각이 얼마였지? 그게 24,800원에 물렸나? 그때 단타치 더 갈 줄 알고 물려가지고, 예, 그때 깜빡하는 바람에 인드라가, 예, 화장실 간 사이에 물렸어요. 갑자기 폭 떨어진 거야. 그래서 그 물타기를 계속 해가지고, 예, 하다 보니까 액수가 커졌어요. 그래가지고 있는데, 그 다음날 더 떨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1,800원 정도 떨어졌어요. 1,800원. 예. 그래가지고 상황을 봤죠. 이거 어떻게 되나. 근데 이게 도저히 수습 불가한 거예요. 물타기를 해가지고 어떻게든, 예, 맨 처음에 24,000원을 물타기 했는데 그보다 더 떨어지고 그 다음날, 예. 그리고 또 흥미로운 게, 어쨌든 그 전날 그 본전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아침 9시에서 10시 사이에, 예, 그날 또 인드라가 잠들었어요. 그래서 그 본전 타임을 놓쳐버렸어요. 그때 갑자기 상승했다 폭락해가지고, 그때 인드라가 깨어 있었다면, 예, 본전치기를 했을 수 있는데 놓쳤어요. 그래가지고 인드라가 어떻게 되나 생각해보니까 분위기가 아슬아슬하더라고. 23,000원까지에서 이런 급등 코인은 더 폭락하잖아요. 예, 5% 이상으로 떨어지니까 절반 가까이 떨어지고 23,000원을 위협하더라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손절하고, 예, 더 바닥에서 들어가자, 좀 더 내려가지고 들어가야겠다, 더 이렇게 물타기는 할 수 없겠다 생각해서 팔았어요. 30만원 손해보고 대신 더 밑에서 들어가면 기회가 있겠지 하고 생각하고, 예, 팔았는데 흥미롭게도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인드라가 팔고 난 다음에 제통님 저도 17년도에 이더리움 25만원에 손절하니까 1, 2주에 40만원대까지 가더라고요. 하여튼 간에 다들 그런 경험이 있으시구나. 어쨌든 간에 제가 그러고 나서 이제, 예, 매매창을 딱 보니까 누군가 이렇게 하나 이렇게, 예, 크게 질르더라고. 그래서 신기해서 떨어지는데, 그래서 얘 누구야 하고 그 업비트 창 보면, 예, 그
시세창 있잖아요. 예, 매일 일일 하고 그다음에 실시간 뭐 이렇게 매도한 거. 그래서 그거를 딱 인드라가 그걸 항상 보는 게 아니라 어쩌다 보거든요. 그때 하필이면 인드라가 봤어요. 너무 신기하게도. 이건 이게 한 번 일어난 게 아니라 두 번이나 일어났기 때문에 인드라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인드라가 아바타가 아닐까 생각하는 건데, 그 딱 체결한 거 이렇게 딱 보니까 어떤 애가 폭락하는 와중에 890 얼마죠? 예. 내가 인드라 개수를 기억하지 못하는데 어쨌든 간에 앞에는 8자고 899인가래. 대략 2천만 원 정도 된 것 같아. 2천만 원. 예, 2천만 원. 2천만 원 한 방에 딱. 예. 저 뭐야? 시장가로 매수하더라고요. 제통이 인드라식 멀티버스 틀으면서. 아니 그래서 그냥 생각했죠. 아 저는 호구가 있나? 아니, 예? 한 번에 그렇게 2천만 원을 질드냐? 내가 우습게 생각했어요. 아 저 또 호구 하나. 왜냐면 걔가 사자마자 또 100원이 더 떨어졌거든. 걔가 사자마자 파라 너 호구다 그러고 있었는데 웬걸 걔가 그 넣자마자 한 10분 뒤인가 그때 인드라가 왜 그 체결 그걸 봤냐면 저 뭐야 인드라 보는 5분 차트, 뭐 30분 차트, 60분 차트, 1일 차트에서 그 5분 차트가 대세 상승 모양이 딱 그려지더라고요. 그래서 인드라가 이걸 들어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왜 고민했냐면 인드라가 판 가격보다 낮으면 인드라가 들어갈 텐데 인드라가 손절한 가격보다 높은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 못 들어가잖아. 인드라도 못 들어갔어요. 그래서 더 떨어지면 산다고 가는데, 예? 그래서 가격이 더 떨어져야지 내가 들어가는데 어떤 놈이 이렇게 가격을 올려버려 한꺼번에. 그래가지고 본 거예요. 예. 근데 걔가 사자마자 한 30분 뒤에 요즘 이 업비트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기계가 이제 가끔가다 이제 코스닥에서도 기계가 하잖아요. 자동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 프로그램 기계가 돌아가듯이 그게 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게 업비트의 그런 것이 그 옛날에 코스닥처럼 해가지고 매수 매도 체결이 어려워요. 이렇게 막 기계가 막 움직이면.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시장가로 주문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빨리 움직이면 이런 급등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오르면 옛날 코스닥처럼 그냥 상한가 치고 떨어질 때는 하한가 치는 그런 양상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산 다음에 10분 뒤에 기계가 움직이더니 마구 오르는 거예요. 살려고 했는데 5분 만에 휙 올라가 버리니까 어때요? 추격 매수했죠 인드라가. 어쩌습니까? 근데 인드라가 이제 항상 원칙이 처음에는 막 100만 원만 넣잖아요. 예? 100만 원 넣지만 조금 사가지고 넣었어. 겁먹어가지고 계속 오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를 때마다 인드라가 생각하는 어떠한 변곡점 지점마다 인드라가 50만 원씩 추가로 계속 추가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끝까지 갔습니다. 그게 상승 열차 첫 번째예요. 그래봐야 다 합치니까 120개 120개면은 지금 이더코일인이 한 2만 한 3, 4천 원대니까 120개 300만 원어치 산 거야. 그 300만 원어치 사가지고 총합이 300만 원어치만 맨 처음에 산 거는 230만 원어치 샀던 거고
중간중간에 50만원씩 넣었던 거니까 300만원어치. 예. 그래가지고 그날 14만원을 벌었어요. 기분이 좋았죠. 끝까지 갔어요 진짜 인드라가 그날은. 예. 끝까지 가서 그리고 이제 막판에는 막 또 예. 매도 체결이 안 되잖아요. 예. 코스닥처럼 후순위로 밀리니까 적당한 선에서 인드라 매도해가지고 거의 꼭지점에서 팔았어요 제가. 그래서 14만원을 300만원치로 14만원 중간에 끼어든 거 치고는 많이 번 거죠. 그게 이제 새벽에 아마 끝났어요. 그리고 이제 새벽에 이렇게 더 하려다가 이렇게 보니까 내일은 또 새벽 코인 시장은 새벽 4, 5시에 폭락하지 오늘 이만큼 올랐으니까 좀 떨어지겠지 생각하고 다 정리하고 잤어요. 웬걸 다음날 되니까 5%가 더 폭등했더라고. 인드라가 마침 끝난 장에. 좀 더 버텼으면은 그냥 잤으면 5% 더 수익을 거뒀을 텐데 안타깝다. 그게 머리에 남았나봐요. 그 다음번에도 이제 또 타이밍을 노리고 이제 있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두 번째는 정확하게 들어갔어요 인드라가 진짜로. 저점에서 들어가서 끝까지 갔어요. 두 번째도 상승열차 폭등할 때 얼마 전 10% 폭등할 때 두 번째도 10% 폭등 끝까지 갔는데 인드라가 지난 밤에 그 인드라가 그거를 다 정리하고 나오지 않아가지고 수익을 더 못 봤잖아요. 그게 머리에 남았나봐요. 반만 팔고 반은 놔뒀어. 떨어질 거 알면서도. 아니 혹시나 더 오를까 생각해가지고 웬걸 그냥 폭락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물타기를 한 거죠. 물타기를 했더니 또 떨어지는 거야. 3번의 물타기가 있었어요. X가 좀 커졌죠. 그러니까 100만원 시작했던 물타기가 500만원이 된 거예요. 이거 500만원이 너무 크죠. 근데 그게 어저께 새벽이에요. 어저께 새벽에 어제 이제 인드라 일주일에 하루 정도는 가게에서 밤새거든요. 인드라가 이렇게 가게에서 혼자 조용하게 이렇게 유튜브 방송 보면서 이렇게 인드라만의 고독한 시간을 갖는 게 나름대로 일주일에 하루 정도 인드라만의 어떤 그런 취미생활이에요. 어제가 그런 날이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렇게 조용히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보다가 마지막 물타기를 한다고 새벽 5시인가 마지막 물타기를 해가지고 그 2만 그 이더리움 클래식 24,000원대에 맞췄어. 24,000원대. 꼭대기에서 26,000 얼마에서 물린 거를 물타기하고 물타기 해가지고 약 500만원어치 정도를 물타기해서 500만원어치죠. 그걸 해가지고 그 24,000원대에 물타기를 한 겁니다. 24,000원대. 그리고 이제 가격이 맞춰진 거야. 그래서 어느 정도 저점 현재 그 코인 가격화 인드라 가격이 맞춰졌어요. 그래서 이 정도면은 대비하고 자야겠다
생각하자마자 5분 뒤에 갑자기 기계가 움직이는 거야. 아, 새벽에도 기계가 움직여. 아무도 없는데 거래가 안 돼요. 새벽에는 다들 자잖아. 주말도 아니고. 근데 갑자기 기계가 돌아가더니 예, 떡락을 시키는 거예요. 예. 뭐냐 이거. 그러면서 인드라가 오늘은 밤새야 되겠구나 생각했어요. 그랬는데 인드라가 이제 새벽에 새벽 6시 정도면 지하철이 움직이니까 지하철 타고 집에 가서 밥 먹고 적어도 10시까지는 버티다가 2시간 자고 가게 나와야지 이런 생각으로 있었는데 저도 모르게 잠든 거예요. 아침 7시쯤에 인드라가 나도 모르게 잠이 든 거예요. 제통이 아마 해외 거래소 가격을 따라가려고 AI가 돌리는 과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걸로 보입니다. 아무튼 간에 아니에요.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경우는요, 제가 해외 거래소 가격하고 비교를 해볼 때 실시간으로 나오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거래한 걸로 볼 때는 한국 시장이 업비트가 시장 기준으로 20위권이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비트가 가격이 먼저 움직이면 나중에 거래소들이 따라와요. 이게 어떤 현상이니까 그러니까 지금 걔네들이 얘기하는 실시간이라는 게 진짜 실시간인지, 만약에 실시간이라면 세계 시장을 선도하는 시장은 바이낸스도 아니고 업비트예요. 황당하게도 업비트 가격이 먼저 움직이면 나머지 바이낸스다 뭐다 하는 시장들이 그 가격을 쫓아와요. 예를 들어서 바이낸스의 가격이 오르는 와중인데 바이낸스의 이더리움 클래식뿐만 아닙니다. 이더리움이나 도지나 다 마찬가지더라고요. 이더리움 클래식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가격이 올랐던 가격이 한 30분 있다가 업비트 기준으로 바뀌어요. 저쪽에서 내리는데 반대로 이더리움 클래식 같은 업비트 기준 코인이 오르잖아요. 만약에 추세라면은 저쪽이 떨어지니까 이더리움 클래식도 떨어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이더리움 클래식이 오르면 이쪽은 떨어지고 있었는데 이쪽은 오른다. 그럼 나중에 보면 얘네도 올라. 업비트가 세계 시장을 주도한다니까요. 황당하게도 제가 볼 때 시차 조정을 어떻게 하는지 실시간이 아닐 수도 있겠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통님께서 해외 거래소 가격을 따라가기 위해서 AI가 돌리는 과정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런 말씀을 받아들이면서도 인드라는 지금 여태까지 이렇게 매매창 보면 해외 거래소의 가격이, 카시아님 어서오세요, 오히려 추정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인드라가 전날에 어떤 강한 마르코프 법칙이죠. 전날에 인드라가 실수한 것이 자칫히 많아가지고 절반은 팔고 절반은 가졌더니 폭락한 거예요. 그걸 물타금타기 해가지고 새벽에 딱 맞춰놨는데 AI가 더 폭락시킨 거예요. 그거 보고 인드라가 잠들었어요. 아침에 딱 깨니까 참 내가 왜 잤지 하고 딱 보니까 폭락이 탁 돼 있더라고. 결과적으로 지금 생각해보면 설사 만약 그날 한 9시경에서 10시 사이에 그때 깨어 있을지라도, 만약 그럼 본전 기회가 왔었거든요. 그때 팔았다고 해도 생각해보면 지금과 큰 차이는 없었다. 본전에 파는 거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인드라가 막 졸려가지고 비몽사몽 지경에 25,000원 밑바닥으로 24,900원 요때까지 폭락했더라고요. 몰랐는데 인드라 자는 사이에. 만약 그걸 봤다면 인드라가 과연 손절했을까 안 했을까?
인드라 스스로에게 답하니까 예, 손절했을 것 같아요. 인드라가 더 떨어질 것 같다 생각해가지고. 그러니까 오히려 인드라가 잠으로 자는 바람에 예, 손절하는 것도 놓쳤고 본전될 찬스도 놓친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우울해진 거지 인드라가. 그래가지고 이제 예, 오늘 딱 보니까 이더리움 클래식의 새로운 패턴, 여태까지 급등과 급락이 아닌 예, 이런 예, 이렇게 해서 흉보장을 만들었더라고요. 신기하게 거래도 잘 안 되게끔 예,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더리움 클래식의 패턴 중에 또 다른 유형이에요. 이렇게 어느 정도 26,000원에 안착했기 때문에 얘가 쓰는 방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올라가야 될 타이밍인데 안 오르고 저렇게 거래도 잘 안 되고 질질 끄더라고요. 그래서 올라가긴 올라갈 텐데 언젠가 이거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인드라가 예, 저녁 바빠가지고 일하다 보면 놓칠 수가 있거든요. 예, 놓칠 수가 없고 조급증 생기고 왜 이렇게 거래가 안 돼? 예, 그러다가 또 인드라가 예, 좀 오르니까 한 5만원 정도가 되니까 그냥 내 너무 신경 쓰고 싶지 않다. 손님도 막 들어오고 막 오늘 또 약간 진상 쓰는 손님이 와가지고 막 신경이 곤두섰어요. 인드라 잠도 2시간 몇 개 앉았지. 막 약간 오늘 피곤했고 그러다 보니까 예, 응대하는 사람 응대하니까 내가 너무 귀찮았던 거야. 신경 쓸 게 너무 많다 보니까 그냥 예, 절반만 정리하자 하고 정리했어. 그러니까 다 정리하자. 다 정리했다면 인드라 큰일 날 뻔했죠. 예, 더 큰 손해를 봤을 겁니다. 그냥 절반만 정리하고 이제 정리하면서 딱 보니까 우연히 인드라가 아무 생각 없이 그거 자주 보는 게 아니거든요. 누가 체결했나? 우연하게도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하는데 예, 손절하고 절반 손절하고 딱 보니까 그 체결 누가 했나? 전에 폭등하기 전에 한 30분 전에 걔가 또 거기에 딱 덜컥. 왜 인드라가 왜 기억하냐면 예, 판매 매수한 수량이 똑같았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 걔네? 예, 물론 다를 수가 있죠. 액수만 갖고 예, 다른 사람일 수는 있겠죠. 근데 마침 예, 오늘도 그림이 좋았어요. 네, 뭔가 대세상승의 분위기를 가진 딱 5분 차트가 만들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드라는 들어갈까 말까 하다가 걔가 또 있으니까 다시 올라가나 생각하고 네, 절반 매도했다가 손절했다가 200만원만 샀어. 200만원어치만. 그러고 있는데 안 오르는 거예요. 한 서너 시간 동안. 막 근데 손님은 막 갑자기 손님이 밀어닥치는 거예요 오늘. 예, 신경 써야 될 때. 그래가지고 예, 한참 손님 상대하고 있다가 우연스럽게 딱 그 휴대폰에 딱 보니까 막 오르는 거야. 만약 그것도 인드라 못 봤으면 예, 그것도 놓치는 건데. 바다사님 어서오세요. 우연하게 봤어요. 바쁠 때 손님 막 들어와 그냥 저녁에 정신이 없었거든요. 우연하게 딱 봤는데 막 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인드라가 이제 폭등 열차를 3번 탄 건데 오늘 오른 거는 오른 거도 칠 수가 없죠. 한 3% 오른 거니까 아니 4%도 아니 2% 오른 거니까 오른 게 아니죠. 2% 오른 게 2.5% 올랐나? 그게 뭐 그렇게 폭등은 아니죠. 그러니까 2번 폭등 경험한 거죠. 그래서 오르길래 인드라 오르는데 그 인드라가 그 맞춘 가격이 23,900원
여기에 맞췄거든요. 다시 조금 더 사가지고 23,900원인데 25,400원에 팔았어요. 아, 26,400원. 26,300, 인드라는 26,390원. 근데 인드라 판 가격은 26,540원. 이렇게 팔았는데, 왜냐하면은 막 오르다가 기계가 갑자기 또, 마이너스가 되는 거야. 깜짝 놀라가지고 그냥 팔아버렸죠. 여기가 끝인가 하고. 그랬더니 더 올라서, 26,750원까지 올랐다가 떨어졌죠. 기계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신기하게도 신기하게도 우연의 일치겠죠. 예. 지금 이더리움 클래식 보면은요, 인드라가 판 가격 26,540원에서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26,000 26,540원. 그 가격이 인드라 판 가격이군요. 그 다음에 바닥은 인드라가 팔았던 가격 매수가, 평균 매수가가 26,390원인가 거기까지 떨어졌다가 지금 계속 그러고 있어요. 26,390원까지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지고 26,540원까지 오르고 좀 더 오르고, 하여튼 간에 인드라 보란 듯이 약 올린다는 듯이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26,750원까지 오른 것도 인드라한테 그 가격에 인드라 산 가격, 거기서 사가지고 끝까지 박은 가격이거든요. 인드라가 26,750원에 사서 26,000원에 팔았어요. 그래서 누가 이게 뭐 누가 이렇게 인드라 걸 지켜보나 그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우연의 일치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잦은 매매를 많이 하다 보니, 손절을 많이 하다 보니 손절이 가장 컸어요. 그래서 30만원 그 전에까지는 단타 쳐가지고 플러스 5만원이었는데 플러스 5만원까지 인드라 벌었다가 이 손절하고 다시 들어가지 못해가지고 30만원 손해봤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총합 25만원이 손실을 봤죠. 25만원이 봤는데 어저께 폭등열차 타면서 14만원 수익을 거뒀어요. 14만원 수익. 그래가지고 75만원에서 89만원 이렇게 됐는데, 오늘 또 손절하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다시 정확하게 어떻게 딱 맞춘 것도 아닌데 75만원까지 마이너스 했어요. 75만원이 다시 됐다가 지금 그 막판에 이렇게 올라가서 파니까 총 정산 마이너스 18만원을 기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한 4, 5시까지만 해도 인드라가 마이너스 25만원 기록하고 있었는데, 막판에 이제 마이너스를 많이 하고 2만원을 얻는 바람에 18만원만 마이너스가 됐다. 여러분도 신기하지 않습니까? 인드라가 계속 오르는 주식에서 계속 폭등열차를 탔음에도 오히려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인드라 생각해도 너무 어이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주식, 코인, 제가 하여튼간에 손절을 벌이겠습니다. 앞으로는 인드라가 손절을 하지 않을게요. 그리고 이거 업비트 수수료만 많이 나가. 그러니까 30만원 중에 한 5만원 정도는 수수료로 나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기분이 그런가? 어쨌든 간에 잦은 매매보다는 손절을 하지 않고, 그리고 마르코프 법칙에서 벗어나서 직전의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다. 어제는 그냥 푹 잤더니 폭등했는데, 그럼 어제처럼 오늘도 푹 자면 오르지 않을까, 이런 생각, 전날의 어떤 기억대로 오늘도 주식시장이 똑같이 움직이지는 않는다. 코인 시장이나 그런 경험을 얻었고,
마지막으로 인드라가 생각하는 건 결국은 주식이나 코인은 타이밍이다. 언제 들어가냐, 언제 나오냐, 이거지. 뭐 왜 시점 모습가 따로 있습니까? 그 타이밍을 잘 아무리 좋은 종목이라도 자기가 투자를 잘 못하면 헛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말씀드리고 벌써 11시네. 1분 쉬었다가 이제 본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화장실 한번 갔다 올게요. 네, 지금 하여튼 간에 그 업비트 일부 얘기했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그 꼭지점에서 판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어쨌든 경험담 얘기하면 인드라가 2만 얼마죠? 지금 25,000원인가? 26,200원, 26,200, 27,200원인가? 갑자기 헷갈리네. 잠깐만 볼게요. 지금 25,000원, 25,000원. 26,200원이 꼭지점이라고 생각하고, 그때 막 기계가 떨어지기 시작하니까 인드라가 매도로 버튼을 눌렀어요. 체결이 안 되는 거야. 옛날에 코스닥하고 똑같아. 20년 전에, 그때 막 한참 할 때 인드라가 매도 체결 후순위로 계속 밀려가지고 26,200원에 매도를 때렸는데 한참 뒤에 체결됐는데 26,020원에 체결이 됐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업비트 기계가 제대로 된 거라면 26,200원에 매도가 체결이 돼야 되는데 인드라가 후순위로 밀려가지고 26,020원에 매도가 됐더라고요. 200원, 180원은 손해본 셈이죠, 인드라가. 그런 것들을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그 꼭지점, 폭등한 주식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이런 어떤 폭등주 할 때는 지정가로 하면요 못 팝니다. 인드라가 한번 경험했어요. 지정가로 딱 넣어놨는데 그냥 그냥 폭락할 때는 지정가 하면은 그 지정가 취소하고 다시 매도를 해야 되는데 그 시간에 더 폭락해요. 그냥 시장가로 매도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매도할 때는 폭등 폭락주는요 시장가로 매도하는 게 제일 빨라요. 지정가로 했다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순식간에 그냥 마이너스 됩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코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하지 말고 인드라가 가게 보랴,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신경 쓰랴, 장기 투자로 할 것들을 좀 해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인드라가,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인드라가 왜 안 되지? 하면서 자꾸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테네님 말씀이 맞습니다. 인드라가 투자 중독증에 걸린 것 같아요. 뭔가 어쨌든 간에 구라 경제학파에서 조금이라도 이득을 10,000원이라도 보자 이런 생각이 오기가 있는 것 같아요. 어쨌든 반성해야 되는데 자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시작하겠습니다. 자, 코인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서박사 다음 주 기온 급상승 이번 주죠. 지금 이번 주 주말에 따뜻했죠. 근데 이제 이번 주 끝나고 다음 주 주말부터 이번 주에도 눈비가 약간 왔죠. 다음 주말에도 눈비가 조금 내리고 그 다음에 강력 한파가 온다고 합니다. 황사에도 좀 신경 쓰시고요. 참고하시기 바라고요. 이렇게 황사가 온다 이거죠.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드라님은 물론이고 이웃분들은 책과 유튜브 중 어떤 것이 더 유익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책 읽는 걸 집중이 안 돼서 좀 꺼리고 이 논리도 엄청 길었지만 내용이 신박해서 뒤로 가 있는 손가락을 참고 완독했던 기억이 있네요. 유튜브에서 좋은 정보를 많이 얻었는데요. 유튜브 책 인드라님과 이웃분들의 선택은 뭐냐? 저는 이제 요즘은 유튜브예요. 책은 잘 못 읽습니다. 나이가 먹으면은 이게 시간이 없어요, 인드라가. 책 볼 시간이 인드라가 거의 없어요. 없는 편이에요. 유튜브를 인드라가 뭐 이틀마다 하는 유튜브 방송을 인드라 다 보잖아요. 그 언제 시간에 이 많은 걸 다 보냐? 곱하기 2배속으로 봐요. 저는 2배속으로. 그러다가 좀 주의할 얘기가 있다 하면은 1배속으로 보통으로 해놓고 보다가 대체적으로는 2배속으로 봅니다. 2배속으로 하면은 인드라 방송도 2배속으로 보시면 어떨지 보다가 2배속으로 보다가 좀 인드라가 중요한 지금같이 앞에 얘기들은 별로 중요한 얘기 아니니까 2배속으로 그냥 웃자고 하는 것들은 그냥 보다가 뭔가 중요한 얘기가 있다 그러면 그때는 보통으로 이렇게 놓고 재생할 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 그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책 읽을 시간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유 시간에 인드라가 이제 보는 거는 인드라가 무협지 30년 팬 SF 이런 거 좋아하기 때문에 그 문피아에 가서 그 거리를 읽어요. 제가 이렇게 읽는 것들 상당 부분은 문피아 소설을 많이 봐요. 책을 읽는 경우가 거의 없고 어쩌다 보게 되는데 그것도 과거에 비해서는 옛날에는 인드라가 책 읽기를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하루 종일 책만 봤는데 그땐 유튜브가 없었을 시절이니까 그랬던 거고요. 요즘은 그냥 유튜브를 봅니다. 그냥 예전에 책 읽듯이 문자 중독증이었잖아요, 인드라가. 신문을 정기구독할 때는 신문의 광고까지 다 샅샅이 보는 게 인드라 스타일이었는데 지금은 유튜브 보면서 유튜브 방송을 샅샅이 보잖아요, 인드라가. 어떤 유튜브가 흥미롭다 싶으면 그 유튜브를 채널을 구독하고 옛날에 뭐 찍었나 하면서 뭘 올렸나 하면서 그 유튜브 전체 동영상을 다 볼 때도 있고 몇 개만 볼 때도 있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캠파이어님 어서 오세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분 연초에 인드라님을 방문한 천사이다. 지난 방송에서 얘기했죠. 시발 새끼 뭐 이렇게 했던 분. 일부러 어그로를 끈 뒤 마자세로 테스트한 듯합니다. 갑자기 손님을 밀어닥치게 하고 정신없을 때 일부러 더 어그로를 끌어서 짜증을 유도했지만 차분하게 대응하신 듯, 특히 배고파 빨리 줘 하면서 감정적으로 대응하길 유도했지만 인드라님이 잘 달래면서 이성적으로 대응하심. 그 됐다 싶었는지 태세 전환하고서 설거지 해주고 도와줌. 인드라님 마자세가 잘 됐다고 보고할 듯 하고요. 누구한테 보고한다는 얘기죠? 아마 연초부터 좋은 소식이 올 듯 합니다만 18만원 마이너스 났는데. 자, 진상기가 있는 손님은 어딜 가도 박대 당합니다. 그래서 받아주면 단골되고요. 자신도 그걸 잘 알아서 속으로 고마워해요. 아, 그런가요? 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런데 김훈 작가는 인드라님을 꽤 의식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김훈 작가가 쓴 공터에서라는 소설에서 보면 주인공 이름이 마차세고 주인공의 형 이름이 마장세? 주인공 아버지 이름이 마동수? 이런 내용들 보면 빼박이죠. 김훈 작가가 저 이름을만 보면은 정말로 인드라를 많이 생각했을 수도 있다 생각이 드네요. 진짜로 저 그냥 우연의 일치라고만 보기에는 어려운 그 이름인데, 인드라는 정식 문단에 데뷔한 사람은 아니지만 과거에 연세문학회도 있었고, 단편소설도 써가지고 지금 인드라 블로그에 올렸잖아요. 시인이 되려고 시인 수업까지 했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작가의 어떠한 마음을 좀 아는 편인데, 시나리오 작가, 그러니까 만화 시나리오도 썼죠. 무지개요정 통통. 그런 면에서 저 주인공 이름이나 그런 어떤 주변부 이름을 짓는 건 굉장히 작가가 많이 고려하는 거거든요. 아무렇게나 저 이름을 짓지 않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문피아 이렇게 아마추어 작가들도 이름을 함부로 이렇게 마음대로 짓지 않아요. 많이 생각하고 해서 그 주인공 이름만 들어보면 이 작가가 어떤 세계관을 갖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아주 저는 이 공투에서 소설 못 봤습니다. 그래서 김훈 작가를 지난 방송에서 싫어하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다. 그런데 좋아해야 될 것 같네요. 앞으로 좋아하려고 노력해 보겠습니다. 김훈 작가. 네, 김훈 작가가 나름대로 인드라하고 세계관이 유사할 수는 있는데 인드라보다는 아마도 김훈 작가가 강준만을 더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해 보고요. 딱 이 정도로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김훈 작가가 누구죠? 무식해서 우리 테네니. 드라마 불멸의 이순신 흥행으로 카레노래 하도 광고해서 어릴 적 책에 취미가 없음에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짧은 문맥으로 이루어져 있어 소설보다 다큐 같다는 느낌을 받았던 기억이 있네요. 그렇죠. 뭐 이렇게 각자 성향이 있으니까 넘어가겠고요. 그 다음에 숫자로 보는 성렬형 정부 사태 성과. 그 다음에 이제 북한 또 영토 침범 시 9.19 합의 효력 정지 검토 VOA. 그 다음에 이제 성렬형의 인기는 다른 거 없고요. 문좀비 시절에 그 불법을 자행했던 자들을 하나하나 단죄하라고 뽑은 대통령이, 구별에게 미션을 받은 대통령이 성렬형이죠. 물론 인드라는 이런 국내 정치가 아니라 큰 그림에서 세계화 대통령 성렬형이지만 국내에서는 세계화 맨날 인드라가 얘기해봐야 국내 이렇게 분들은 한국 분들은 신경 안 쓰니까 국제 문제, 그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국내 정치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국내 정치의 지지도를 올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전 정권들 문좀비 뭐 이런 애들을 다 날려버리면 인기가 폭등합니다. 폭등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라고 뽑은 대통령이 성년형이지만 원래 전 정권 애들을 날려버리는 게 어떤 걔네들 날린다고 이득되는 건 아닌데 마음이 통쾌해져요. 자식들 대통령 해보겠다고 했었는데 봐라 대통령 꼬려는 한국 대통령 치고 끝이 좋았던 대통령이 누가 있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서 자기 유한이 된다 이거죠. 그런 면에서 확실하게 날릴 애들은 날리고 하고 구현 미션 받았다고 얘기했으니까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검찰이 요즘 잘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조국의 뇌물죄 이거 이런 거 밝혀져야 되겠죠. 조국의 죄 중에 하나가 조국의 뇌물죄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인드라 미카엘님이 이거를 제대로 밝히지 못하고 처벌받지 못한다면 한국인의 어떠한 멘탈이 깨질 거다. 반드시 엄벌해야 된다. 이런 입장을 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그 다음에 지명이 긴급 체포 예감? 모르죠. 요즘은 잘 나가는 친구가 서정욱 변호사가 요즘 잘 나가니까 서정욱 변호사 가 인들어 볼 때 이런 어떤 수사에 관련돼서는 요즘 가장 좀 핫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뭐 어준이 변호범까지 하네요. 다음에 윤씨 징역 5년 구형 5년밖에 안 됩니까? 30년 때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약자를 이렇게 조직적으로 괴롭히고 피해를 주었다면 한국법이 너무 가볍네요. 어떻게 이게 윤씨 같은 경우는 징역 30년도 모자랄 판이죠. 종신형을 때려야 된다. 오히려 이게 살인죄보다 더한 살인보다 더한 짓을 한 게 윤씨 아닙니까? 제 생각에는 이러한 관련 법안을 좀 더 이렇게 검토해서 종신죄로 가게끔 했으면 좋겠네요. 종신형. 그 다음에 워싱턴 또 VOA 북한 강대강 전략의 현실성 핵자산 운영 미한 논의. 이거 내용 좋아요. 두 분 다 아는 분이고 많이 나오셨죠. 이거 아주 중요한 얘기 말씀해 주셨어요. 코폴라 북한 핵과 미사일 개발은 비국가 한국의 움직임과 관계없이 수년간 꾸준히 진행되어 왔습니다. 발전미당의 헛소리는 집어쳐라 이런 얘기고요. 그러니까 근거는 뭐냐? 한국이나 미국의 어떤 반응을 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기들의 메인 프레임, 북핵은 기본 거잖아요. 그냥 북한 프로그램에 따라서 하는 것뿐입니다. 뭐 문전비처럼 욕 처먹고도 고맙습니다 하고 그러다가 정권 퇴임하니까 남을 나라 풍산개 내던지는 이런 문전비 인성 그런 것과 상관없다 이거죠. 다시 인드라가 얘기하자마자 지금 이더링 클래식이 지금 지금 현재 25,750원까지 올랐습니다. 신기하네. 흥미롭네요. 자, 그렇고요. 시간 없는 분들을 위해서 여러 번에 걸쳐서 그 세력이 많이 이렇게 신경 써주는 것 같네요. 인더라더러 방송하지 말고 좀 다시 저점 잡아가지고 했으면 손실을 보지 않았겠냐 이런 어떤 항변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뭐냐면 인드라가 오늘 시나리오 그러니까 인드라가 만약에 오늘 그 손절을 하지도 않고 그래 버텼다면 오늘 이렇게 막 이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 같은 느낌도 많이 들어요. 가끔가다 그런 생각 많이 해. 인드라가 손절하거나 뭐 이러면 곧바로 막 그냥 폭등하고 기아 현대차 인드라가 딱 손절하자마자 곧바로 미국
예, 뉴욕타임즈에서 보도가 나왔잖아요. 예, 예, 문제가 됐던 IRA 그것도 예, 신경 써준다. 뭐 이런 기사 나오면서 올랐잖아. 예, 되게 웃겨요. 자, 그렇게 말씀드리시고 어쨌든 예, 쭉 보시고 재밌어요. 좋은 점 하나서 여전히 예, 직구 날리고 있고 이분도 인드라 좋아하는 분이고 예, 쭉 보시고요. 예, 인드라부터 핵심만 받고 그 다음 RFA 예, 로렌 길버트 인도태평양 안보구상 한국의 인태 전략 북맞선 통화 억지력 강화 긍정적이다 이렇게 보시고 되고 그 다음 아침한개님 인드라가 인정하는 한반도 최고 안보 유튜버죠. 예, 중국 전투기 미공군 정찰기 위협 비행 6m까지 접근했는데 양국의 주장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어느 주장이 더 합리적이고 합당하냐 이거에 대해서 아주 잘 분석했습니다. 역시 이런 거 아침한개님이죠. 예, 저는 뭐 안보 관련 이런 어떤 밀리터리는 아침한개님만 보면 됩니다. 예, 다른 분들 볼 게 없다 저는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KF-21 시제 3호기가 비행시험 됐고요. 방위사업청. 그 다음에 인천공항 입국 중국인이 확진되다 도주했군요. 그래서 유정복 인천시장이 이런 얘기를 남겼고요. 중국은 이제 여태까지 자비로 이렇게 하게끔 했는데 한국은 그동안에 자비가 아니었나 보죠. 그래서 이런 점 어떤 사람 댓글 우연히 봤는데 문좀비 시절에는 저런 애들도 다 무료로 호텔에 숙식해줬는데 공짜로 세금 낭비하면서 성렬영 정부는 똑같냐. 그러니까 윤정부 성렬영 정부 때는 저런 격리 조치자들은 다 세금 없이 본인 다 자비 부담이라고 합니다. 문전비 때는 자비 부담 아니었나요? 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토전략 통일한국 국경 달라진다. 통일 이후 국경 바뀌는 이유 그냥 보시면 되고 여러분. 중요한 게 이런 관점은 재밌어요. 중국의 대운하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 동쪽을 자유진영 서쪽을 공산진영으로 분열시키는 이러한 방안 이거는 괜찮은 방안이에요. 제가 볼 때 이렇게 운하를 중심으로 해서 이쪽은 공산진영 이쪽은 공산진영은 이제 지금처럼 가고 서방 이쪽 지역은 상하이 쪽 지역은 이렇게 나누는 대운하를 기점으로 해서 좋은 발상으로 저는 보입니다. 국유본이 이런 분할 방안에 굉장한 관심을 기울일 걸로 이미 계획이 있나? 그건 알 수가 없고 인드라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는 이렇게 공산진영 이런 식으로 하고 다른 하나는 이렇게 상하이방 마지막으로는 홍콩을 중심으로 한 이거는 이제 상하이 중심이잖아요. 이쪽은 근데 마지막으로는 이 남부가 또 별도로 따로 떼가 나는 거죠. 이쪽은 상하이 중심이라면 이쪽은 홍콩 중심 광동성 홍콩성 중심의 이러한 세력이 3분할 크게 물론 저쪽 티벳이나 신강 만주는 별도로 하고요. 따로 독립하고 이렇게 해서 총 6개 몽골도 쪼개져야 되죠. 총 7개 중국이 만약에 분열된다면 한 7개 정도로 가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보고요. 자, 여기는 북조선 동무들의 아지트입니다. 이 유엔 음주 오락관 이분이 여기 탈북자 전용 라이브 카페가 있대요. 여기 대림동에 있다고 합니다. 다 있는 분들이 다 대림동에서 잘 놀고 있네요. 재미나게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나경원 이렇게
옛날에 연설한 거 명연설이었죠. 인드라가 또 나경원 하니까 지금 그 국힘당에서 이제 대표 뽑는데 이쪽은 뭐 김기현, 장제원, 이쪽은 나경원, 안철수, 철수영 뭐 이렇잖아요.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유튜버들이 나름대로 다 줄 쓴 것 같은데 저는 뭐 특별히 누가 돼도 상관이 없습니다. 뭐 일각에서 이제 한 분이 이제 이렇게 만약에 철수영이 되면은 그 다음 총선 승리보다는 자신이 어떤 대권 가도를 위한 어떤 그런 공천이 되지 않겠냐라는 우려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다 선거 때 하는 얘기예요. 선거 끝나면 대표 선거가 끝나면 다 돌아가요. 원래 선거란 게 그런 겁니다. 표 얻으려고 이렇게 다 이렇게 하는 거고 그런 거에 대해서 전 나경원 언니 좋아한다니까 김기현 의원도 좋아하고 장지원도 좋아하고 초수영이야 말할 나위 없고 누가 되든 나는 신경 안 써요. 저는 국힘당 당원도 아니고 그쵸? 말씀드리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나경원 저출산 대책 거부된 이유와 이거는 뭐 나름대로 합리적인 이유인 것 같아요. 돈 푼다고 저출산 어렵다. 그건 철수영이 어쨌든 프랑스 가서 보고 온 게 있으니까 그런 되는데 구체적인 정책으로 현금 살포한다고 사람들이 돈을 더 애를 날까? 그렇진 않다. 그보다 더 돈이 들고 아무리 현금을 많이 준들 그보다 더 많은 돈이 나가고 아이를 키우면 무엇보다도 정신적으로 굉장히 피곤한 게 지금 현재 한국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젊은 부부들에게 물어보세요. 아이 갖고 싶냐고. 다들 이렇게 별로라고 생각할 겁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돈만 살포된다고 쉽지는 않다. 거기에 동감하고요. 1억 서울 10억 무역 한반도 잊지 마시고 그 다음에 서정욱이 쥐명영장을 확신하는 이유 요즘 서정욱이 핫해요. 변호사 잘 나가고 있습니다. 아주 재밌게 얘기를 하고 있네요. 참고하시고요. 국힘잔대 아이들은 이제 국힘잔대에 대해서 이렇게 따로 언급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날 밤 채아 이세창과 같이 있었다. 이세창이 누구예요 근데? 난 채아에서 채아가 누군가 했고 채아도 듣보잡인데 이세창도 듣보잡 아닙니까? 둘이서 모텔을 갖고 말건 이들은 관심이 없고 하여튼 간에 이런 허접한 거를 진짜로 믿고 있는 그쪽 세계관이 의심스럽기는 인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팩트가 없죠. 그 다음에 한걸레가 자이파시 한걸레가 왜 그동안 쥐명과 허천대고 옹했는지 알겠네. 점유지가님. 그래서 한걸레가 독자 여러분께 사과드린다고 사과문을 했는데 아니 한걸레가 정말 당연한 거 아닙니까? 한걸레가 그동안 사건 사고가 얼마나 많았어요. 막 같은 기자들끼리 선후배가 술 먹다가 기자 찔려서 살해한 어떤 인성들이 다 문제가 많은 신문사가 한걸레잖아요. 저 당연한 거 아니에요? 한걸레 애들이 돈 제일 급여가 짠데 급여가 짜거든요. 근데 안에 그 수급권자가 되게 많대요. 그 젊은 친구들이 버티지 못하고 그 이상에 취해가지고 무슨 뭐 진보의 상징 언론 뭐 이래가지고 왔다가 다들 실망하고 급여는 원래 한걸레가 제일 짜다는 걸 알고 있어서 들어왔는데 월급 짠 것도 문제지만 그보다 이 언론사 내부 문화가 아주 거지 같대요. 인드라가 들은 얘기로는 못 버틴대요. 한걸레 아내가 거의 그 엠빙신 구조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야. MBC 얘기는 못 들었는데 뭐 저쪽 그 누구야
그 친구가 그 기자였던 친구가 얘기하는 거하고 얘기 들어보니까 비슷한 거 같아. 인더라 전에 들은 거야. 근데 한글의 그 내부 문화가 아주 그지 같고 꼴통들만 있어가지고 젊은 기자들이 버티질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인더라 듣기로는. 그래가지고 이상과 현실의 어떤 큰 괴리감을 느끼고 퇴사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대요. 버틴 놈들이 어떤 놈들이겠어요. 인드라 볼 때는 한걸레에서 오랫동안 일했다. 그러면 인드라 볼 때 인드라 볼 때는 최소한 사이코패스다. 그렇게 보는 거죠. 일단 범죄자다. 일단 그렇게 저는 추정해요. 일단은 보통 사람은 아니다. 한걸레 저런 어떤 좌파쇼 집단에서 버텼다라는 것 자체만으로도 인드라는 쟤는 일단은 인간 말정이다. 이렇게 저는 추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정상이 없어요. 거기는 내가 볼 때 얘기 들은 것도 그렇고 당연한 거예요. 저거는 내가 볼 때. 그 다음에 이제 저 젊은 시각이 이제 요즘 신년 여론조사 국힘보다 그러니까 더불어 발정미당보다 국힘의 지지율이 높고 그보다 성렬력이 높다. 국힘을 다 합쳐보다 성렬력이 더 높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참고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런 홍영민 여론조사 전문가 KBS는 왜 성렬력 지지율을 조사를 안 했을까? 빨리 그 방통위원장 어떤 운전비가 막판에 다 여기저기 꽂아놓은 이런 어떤 똥차들을 다 치워야죠. 알박기 한 애들을 다 빨리빨리 정리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금리나 꿈깨라 김단태 딱히 이느라가 얘기 안 하겠습니다. 얘기된 거고. 그 다음에 조선시대 무시무시한 백정 얼굴과 보건과 노비 얘기 100년 TV 재밌네요. 이런 것들. 관상만 봐도 딱 표가 났다. 그 다음에 오타쿠들의 최대 축제 그래가지고 JM 이런 게 있었군요. 놓고 넘어가고요. 그 다음에 국토전략 이민청 개청 임박한 대한민국. 그렇죠. 이민청 인드라가 벌써 했었어야 돼요. 늦지막한 일이지만 이것도 업적이다. 성렬형의 업적이 되겠네요. 이민청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국토전략도 인드라한테 영향을 받았나요? 한국 인구 1억 대폭발? 1억 대폭발이 아니라 10억 대폭발. 참고하시고. 그러니까 휘철리즘 내 인생에 절대 없을 거라 생각했던 14시간 인도 기차. 휘철리즘의 어떤 인도 재방문 동영상이 매우 흥미롭습니다. 재밌네요. 그 다음에 인간과 침팬지의 교배를 시도한 미치광이 과학자가 소련에 있었다. 배우가 소련 정부냐. 재밌죠? 궤이드. 그 다음에 안 될 과학. 초음파를 쏴서 수면과 기억력을 조절한다. 국내 연구진의 최신 연구와 이런 게 있었네요. 초음파로 쏘면은 수면과 기억력을 조절한다. 초음파를 쓰면 꿈도 조절할 수 있다. 생각해 볼 만하네요. 그 다음에 다누리호가 가성비인 이유. 안 될 과학이 다누리 요 얘기를 아주 요점을 정확하게 얘기하네요. 아폴로 우주선은 빨리 간 3일 만에 가는 대신에 엄청난 돈, 이런 말이면 다누리는 늦게 가는 대신에 가성비 짱이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주현자 먼지타임즈. 이렇게 매운맛 천만. 이 친구는 천문학 유튜버예요. 이쪽으로 해서 전문가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고. 그 다음에 이거는 은나라 각골구는 고대 한국 같다. 구라고요. 그런 거 없고. 단어 몇 개 좀 비슷하다고 해서 저는 그렇게 신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드라 요거에 관해서 이제 인드라 구변론 관점에서 얘기한 거고요.
과거에는 무슨 한국인이 따로 있고 중국인이 따로 있었습니까? 한국인, 중국인이 예, 제대로 정립된 것은 통일신라 이후고 중국은 예, 기원전 4세기 무렵 중국도 자신의 어떤 정체성을 갖추기 시작한 것도 지난 시대에 와서야 된 거지. 그 이전에 초추전국 시대 때도 뾰약하게 자신의 정체성을 가졌던 것은 아니에요. 제가 볼 때 그것도 걔네들도 기원전 아무리 올라가 봐야 기원전 6세기고 그 이전에는 개념이 없었는데 그 전에는 그냥 다 같이 비슷한 말 썼던 거고. 전에 어떤 방송 얘기했지만 동국정은 그게 완전히 한국인에게는 낯설지만 알파벳 표기처럼 정확하게 발음을 당대 중국어와 한국어, 조선어 발음들을 표기한 것들이 굉장히 역사적 사료가 있거든요. 그런 걸 유출시켜 가지고 이렇게 만든 건데 정확히는 몰라요. 고대 한국 한민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고구려 백제 신라 때 아주 어떤 언어를 했는지에 대해서 인들어 볼 땐 아주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냥 생각이 이렇다, 이런 것 뿐이죠. 넘어가고요. 그리고 베이비메탈 전성기 때가 이래요. 이때가 전성기. 영국 런던역 공연이죠. 그다음에 블랙핑크 월드 투어가 밝혀진 놀라운 진실 3가지. 때창 참고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힙합을 이렇게 하는 댄스 하는데 조회수가 200만이 나오네. 200만. 여기는 바르셀로나. 커버 댄스가 최소 166만에. 요거는 파리. 블랙핑크. 블랙핑크 암스테르담. 수많은 여성들 사이에서 유일하게 눈에 띄는 흑인 남성 청일청이 있어요. 재밌겠더라고요. 그 다음에 일본의 커버 댄스 비주얼이 이 네 분의 초반에 나오는 얼굴, 여긴 약간 이렇게 보정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비주얼이 본 사람이 승자임. 더 말 안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우연히 이제 유튜브로 봤는데 아바의 댄싱 퀸을 불렀네요. 이 아가씨의 스타일을 보니까 인드라가 좋아하는 존 바에즈를 떠오르게 하네요. 그러니까 인드라 표현을 따면 가습기 같은 가수들. 인드라는 약간 습한 게 좋다. 뭔가 목소리에 물기가 묻어나는 목소리, 가습기가 나오는 가습기 가수. 인드라는 이렇게 목소리가 음색이 약간 그 물기가 느껴지면 되게 좋아하거든요. 두 가수 다 모두 물기가 있는 것 같다. 가습기 가수다. 난 인드라 취향입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고요. 오늘 인드라가 하루 오늘 막 신경 쓸 게 너무너무 많았고 신상 쓰는 손님도 있었고 많이 피곤했습니다. 아침 내내 또 이클이 속쓰기고, 그리고 역시나 인드라가 파니까 이렇게 계속 좋은 소식이 나오네요. 인드라가 팔아야지 코인도 좋아지고 주식도 좋아집니다. 인드라가 사고 있으면 계속 마이너스고.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앞으로도 잘 될 때까지 좀 더 노력해서 신께서, 신인지 인드라가 누군가에 무슨 지금 시뮬레이션 세상이고, 인드라 하면서 트루먼처럼 누군가 인드라를 이렇게 뭐 이렇게 코믹하게 만들려고 하는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가끔가다 인드라가 이렇게 바보 같은 짓을 하지 스스로 생각해 볼 때 그렇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오늘은 계속 기회를 주네, 이 친구들이. 자, 모두들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한다. 모두 행복한 밤 되시고요. 저는
예, 설사 예, 코인으로 손실을 보았을지라도 진산성님을 만났을지라도 예, 행복합니다. 예, 말로만 행복한 게 아니라 행복합니다. 예, 딱 순간적으로 오인더라도 그러니까 예, 뭐 이렇게 할 때가 있는데 그래도 맞아서 하다 보면 옛날에 비해서도 더 많이 인드라가 점점 더 예, 맞아서의 공부가 되는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마음을 열고 자세를 낮추고 세상에 감사합니다. 맞아서 예,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내일 월요일이잖아. 출근해야지 부수자님. 끝냅니다. 고맙습니다.